주요 선거 때마다 표심이 갈려 이른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던 펜실베니아주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연방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더 이상 스윙 스테이트가 아닌 민주당 우세의 블루 스테이트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의 정계 은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벌인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정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졌는데 민주당의 존 패터만 후보가 TV쇼로 유명한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민주당에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는 전직 대통령들까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설 정도로 막대한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상원의 다수당이 되기 위한 중요한 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시 사피로 후보가 공화당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난히 승리하면서 현 톰 울프 민주당 주지사직을 그대로 이어받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인구조사 결과 종전 19석에서 2석이 줄어든 17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화당 후보 8명, 민주당 후보 8명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인 알렌타운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어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은 전체 17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현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로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등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야당인 공화당 바람이 거셀 것으로 관측됐으나 비록 다수당의 지위는 상실했더라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에서 선전하면서 최종 50대 50의 동률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직 한인 연방 하원의원 후보들은 모두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김 후보는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과거 한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3선을 기록했던 사람으로는 지난 1990년대 공화당 소속의 김창준 전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의원,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도 넉넉한 표차로 리드를 지키고 있어 재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화제의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첫 흑인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웨스 무어 후보는 한국인 아내를 둬서 한국 사위로 불렸던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주지사가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공화당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주 역사상 최초로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우리 힐리 후보는 자신이 동성 연애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첫 레즈비언 주지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아칸소에서도 첫 여성 주지사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공화당 소속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특히 샌더스 후보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도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는데요. 따라서 부녀가 같은 주에서 주지사에 당선되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